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저희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서 각 지역의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바로 신덕섭 고창 군수님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고창군을 끌어오시면서 그간의 소회와 또 그동안의 성과들 한번 좀 크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정말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 워낙 많아서 어떤 일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니 해도 큰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저희가 그 총 사업비가 1,707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투입될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사업을 저희가 따냈던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낡고 오래된 우리 고창 터미널을 새로 완전히 도시재생이라는 틀을 입혀서 18층짜리 건물로 새로운 고창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내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이제 1층에는 기존의 터미널에 다시 들어오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청년들의 문화 및 그리고 창업 공간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 18층까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인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오래된 터미널을 청년 중심의 복합 문화, 거주, 상업, 교통 중심지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금년 2월에 확정된 사업이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저희 고창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 국비만 해도 총 249억이 이제 들어올 계획인데 이 드론 통합지원센터는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드론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드론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네. 연간 교육 인원만 해도 1,000명 또 자격시험 인원만 해도 15,000명 정도가 이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창이 드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연말에 용평 리조트라고 하는 회사와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이 3,5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500실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종합 테마파크 그리고 또 컨벤션 센터까지 짓는 것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를 좀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는 우리 도지사님과 저와 또 용평 리조트 간의 3자 간의 MOU로 또 다시 발전시켜서 이 실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노을대교가 건립이 28년, 29년 그 즈음인데 이 노을대교와 함께 용평 종합 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고창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 관광산업과 그 지역 경제에 큰 판도가 변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면 단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이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589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또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큰 사업을 저희가 따왔는데 이것도 잘 기초를 다져서 우리 고창이 다시 한번 융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볼까 싶습니다. 네. 또 유네스코에서
저희 고창에 13군데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한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런 좋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1년 바쁘게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고창이 올해가 조금 더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23년이 고창 방문의 해로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고창에 가면 정말 매주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 축제들도 다양하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이제 보물을 고창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알려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물들을 좀 우리 국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좀 자랑을 하고 좀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저희가 유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년 내내 좀 축제와 이벤트 그리고 행사가 끊이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말에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네. 매월 1개 내지 2개씩의 큰 이벤트가 를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광객들 숫자를 좀 저희가 보니까 네. 지난 5월까지의 숫자를 좀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33% 정도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고창 방문의 해를 선포를 하고 또 네. 손님 모시는 일에 열심히 또 하는 과정에 이런 수치로 보면은 소기의 성과를 지금 달성하고 있구나 하는 측면도 또 있고 그래서 좀 고창의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통해서 저희가 고창을 널리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잘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고창에 활력이 돌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두에 우리 군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터미널 도시 재생 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굵직한 국가공모 사업에 정말 잇따라 선정되시는 쾌거, 그 가운데서도 이 터미널 도시 재생 사업에 가진 이 중요성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작년 연말에 이게 선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큽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 혁신지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 혁신지구라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때 이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 공간을 교통과 상업 그리고 청년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네. 이런 4가지 개념을 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 국토부의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이 되어서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은 사실은 또 국가 시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국가 시범 사업은 통상 광역시 이상의 굉장히 좀 큰 차원에만 배정이 되는데 우리 군 단위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창군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터미널 폐쇄 문제, 터미널 기능 쇠퇴 문제 이런 거를 해결을 고창군에서 한번 선례를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 공모 사업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쇠퇴해가고 있는 이 터미널 기능, 그리고 자꾸 그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 중심 기능을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또 사업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활성화 중심지로 이것을 좀 다시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 삶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력을 좀 불어넣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또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창군 하면 역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농촌 현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 외국인 인력의 이탈 혹은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급증하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참 농촌에선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이 문제는 좀 제가 길게 좀 이야기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고창군을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관리하는 이제 선도 모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을 이제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특히 이제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 캄보디아의 주민들, 국민들 약 300여 명을 저희가 좀 모셔왔고, 네. 또 하나 참 좋은 선례가 우리 지역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 다문화 가정에 이제 외국인, 그분들의 이제 친인척들을 좀 저희가 좀 초빙을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약 350명, 그래서 총 650명 정도의 외국인들을 금년도에 저희가 고창 농촌 현장에 투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항상 고민스러웠던 문제가 외국인들이 이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분들에 대해서는 이 캄보디아 노동부에서 고문 근로자 고문을 한 사람을 좀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고창에 좀 상주를 시키면서 네. 그분이 이제 계절 근로자들 그분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점도 뭐 들어보고 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군에도 외국인 근로자 그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고창에 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를 그런 챙기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탈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약 8% 정도에 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좀 인상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인력 시장의 그 기업들 그리고 저희 행정, 농협 이렇게 좀 관계된 기관들과 함께 그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고창군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농촌 인력의 외국인 인력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고창에 와서 살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뭔가 좀 그분들에게도 좀 잘 해드리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번 7월부터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도 무료로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또 인건비도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내고 또 인건비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결합을 했더니 금년도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숫자도 풍족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선에서 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나 정주 여건들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군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뒷받침해 주시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이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농촌 현장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창군 하면은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산들, 강, 바다, 갯벌 이 모든 것이 함께 다 모여있는 정말 농어촌 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 고창군으로는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때 이제 우리 고창이 이제 귀농귀촌 뭐 1번가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우리 고창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촌을 해오셨는데 그 귀촌 해온 것 중에 좀 좋은 시그널은 약 그 30대 이하가 그 중에 약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귀농귀촌을 해서 이분들이 터를 잡고 고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도 좀 좋고 또 그다음에 고창 자체가 좀 활력 넘치는 활기가 또 그 살아나는 그런 도시로 좀 바뀌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좀 귀농귀촌에는 아주 좀 쌍수를 들어서 열심히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저희 고창에 그 석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니어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일종의 좀 은퇴자들께서 거의 한 650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내려와 사시는데 고창에서 사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또 늘 또 여러 가지 저 관광지도 있고 해서 소일거리도 있고 또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귀촌, 귀농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은퇴자들까지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적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 말씀 중에 이 귀농귀촌 인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0%가 넘는다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사실 이렇게 귀농귀촌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선택한다면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고창에 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할 만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귀농귀촌을 이제 사실 마음은 먹어도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은 먹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고창군에서는 좀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멘토 멘티 관계를 좀 만들어 주거나 또 이제 우리 고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40여 가족들이 1년 정도 교육도 받고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도 좀 키워보면서 이 고창에서 살아보면 어떻겠는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살아보고 나서 고창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집도 마련하고 이제 사시는 분이 계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저희가 주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창에 위치한 이 농촌의 장점 그리고 농업의 또 현황들 좀 살펴봤는데 고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산과 들도 있지만 바다와 갯벌도 있고요. 정말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바다에서 또 우리 어민들의 걱정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 목소리,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 대한민국 바지락의 이제 50% 이상을 우리 고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주식 김이라든가 천일염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청정 수산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특산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방사능
오염된 그런 물이 이쪽으로 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 어민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수산물이 안전하게 좀 관리될 수 있고 또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태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수산물들을 보호하고 또 수산물들이 유통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장치들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사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고창 사실 인근에 이 원전이 있기도 하고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14년에 고창이 포함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최근에 이제 군수님께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이 이야기는 좀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생기고 난 후에 이거를 비상계획구역을 2014년도에 종전보다 굉장히 넓히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법에서는 비상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원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 대피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물품 같은 것도 확보한다든가 이런 의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자체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곳이 영광이다 보니까 네. 우리 지역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상계획 구역으로 정해져서 우리 고창군이나 부안군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은 거의 못 받아서 이번에 그래서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좀 만들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네. 새로 증설해서 주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주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도 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고창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르신 복지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달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도 좀 전해주시고요. 또 이 밖에 우리 어르신 건강 보건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정한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나 이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2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금이 적게는 30만 원이지만 많게는 막 300만 원까지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너무 커서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 생각을 못 하는데 요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 본인 부담금을 우리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앙 복지부에 와도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2개만이라도 네. 임플란트를 2개만이라도 해놓게 되면 어르신들이 최소한 고기는 좀 그래도 넉넉지는 않겠지만 고기는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이번에 마을 주치의사제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에 가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만 진료하지 말고 경로당에 좀 다니면서 간단하게 어른들 건강 체크도 좀 해보고 또 거기에서 자그마한 치료 같은 것은 거기서 좀 해줄 수 있도록 경로당을 돌면서 좀 순회하면서 마을 주치의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50여 개를 좀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네.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금년에는 603개의 경로당을 다 돌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마을 주치의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긴 시간 동안 고창군의 지역 현안과 또 민선 8기 들어서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고창군의 앞으로의 군정 방향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 방송 오늘 함께 하신 고창 군민들께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시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1,0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 과정을 이 고창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우리 고창의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도 좀 더 확충을 시키고, 또 관광과 관련된 주민들의 손님 맞아들이는 그 태도, 이런 것도 좀 선진화시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세 가지 세부 목표를 다 충족을 시키는 식으로 금년도에는 이제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있게 될 이제 제 50회 고창 모양성제를 저희가 과거에는 이 전통 민속 축제로 이걸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최첨단 ICT와 결합을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계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축제로 좀 발전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고창 일반 산업단지, 지금은 명칭을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로 바꿨는데, 네. 이곳이 지난 10년 동안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거의 이제 기업이 유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좀 시키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을 만드는 GTEC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앞으로 300억을 투자해서 이 기업을 이제 우리 고창에 좀 둥지를 틀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건을 토대로, 이 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큰 기업들에서 많은 저희한테 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는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과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ESG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우리 고창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군정을 좀 펼쳐나갈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창 방문의 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고창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실소득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소득 배가, 소득 증진 사업들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창 군에 살면서 고창 군 자체가 발전하는 것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작년보다는 또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좀 풍족한, 그리고 훨씬 더 부자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께 저희가 금년 한 해 고창 방문회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큰 뒷받침으로 하여 더욱더 고창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덕섭 고창 군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정말 촘촘하고 세심한 행정력으로 고창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